안녕하세요. 유학트리 박원장입니다. 오늘은 좀 분위기를 바꿔서 제가 오늘 야외를 하러 나왔는데 야외 하러 이렇게 시간 보내면서 학생들한테 어떤 정보를 주면 좀 유익할까 생각하다가 홈스테이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저도 예전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홈스테이 했던 경험이 있었고 요즘에 홈스테이로 이제 어학연수를 간 학생이 굉장히 많거든요. 홈스테이에 대해서 장단점, 어떻게 구하면 좋은지 이렇게 홈스테이에서 좀 안내 좀 해드리려고 해요. 캐나다 홈스테이는 일단 민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의 홈스테이 경험담을 해볼까 해요. 기억을 더듬어서. 저도 캐나다 홈스테이를 두 군데를 해봤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홈스테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홈스테이를 바꿨단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홈스테이도 나쁜 집은 아니었어요. 문제는 제가 문제였던 거죠. 제가 영어도 할 줄 모르고 캐나다 문화도 모르다 보니까 진짜 그분들하고 문화 차이를 느꼈던 것 같아요. 제 경험담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홈스테이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말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럴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약간 눈높이를 낮춰서 가면은 그 홈스테이하고 부딪히는 게 좀 덜할 것 같아요. 첫 번째 홈스테이 갔을 때 제가 영어를 못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굿모닝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 갔다 오면 그 사람들이 저한테 Hey 지영, how was your day? How was your school?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학교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영어를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저는 답이 오케이, thank you 또는 뭐 it was good. 그런 다음에 뭐가 이렇게 할 말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말이 연결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분들하고 저하고 사이에 뭔가 오해가 생기고 뭔가 불편함이 계속 쌓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홈스테이에 가서 영어를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영어도 못하기도 했었고 처음에, 그리고 홈스테이 집에서 제 방을 하나 주잖아요, 독방을. 그럼 밖에 나가서 그 식구들하고 어울리는 것보다 식구들이 있으니까 나는 그분들의 식구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내 방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 방에서 그냥 앉아있고 화장실 가고 방에 있고 이렇게 방에 있는 시간을 주로 보냈는데, 나중에 이걸 알고 보니 캐나다 사람들은 애가 왔는데, 외국에서 코리아에서 왔는데 방에서 있으면 얘가 뭔가 성격이 이상하다고 보는 거죠. 그분들은 반대로. 그래서 홈스테이를 가시면 여러분이 밖에서 식구들이랑 텔레비도 보고 앉아서 밥도 먹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서로 권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홈스테이 김치를 싸갔었어요. 김치를. 그런데 김치를 홈스테이 집 냉장고에, 홈스테이 집에 냉장고에 김치를 넣었거든요. 근데 정말 김치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온갖. 왜 흔들으세요? 재밌어요? 김치를 넣었는데 엄마가 김치를 싸줘서, 전 김치 없으면 못 먹는 김치녀거든요. 냉장고 안에 김치를 넣었는데 김치가 온 집안에 정말 김치 냄새가 한가득 나는 거예요. 그 엄마가 홈스테이 마음이 심지어 임산부였어요. 임산부였어. 근데 이 엄마가 냄새 난다고 막 이러니까, 제가 홈스테이에서 아래층에 살았었는데 냉장고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치가, 그 냉장고에 김치 냄새가 온가득 나니까 제 생각에 김치통을 빼서 제 방에다 갖다 놨어요. 방에다 놓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막 부글부글 막 김이 오르면서 김치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 갔을 때 그 김치를 못 먹어서 너무 다 쉬어가지고요. 그걸 버렸던 기억이 나요. 진짜 엄마를 정말 캐나다 가서 한 달 내내 막 펑펑 울면서 엄마도 떨어진 것도 막 왜 이렇게 웃으세요? 마음도 안 좋은데 그 김치를 버렸던 생각이 너무 아까워. 내가 왜 김치, 지금 생각하면 김치를 어때요? 김치 냄새 나면 그냥 냄새 나는 거 그냥 먹지. 니들 음식 먹는 것만큼 나는 내 음식 먹는다. 그리고 먹으면 다 했는데, 그때는 문화 차이도 모르고 되게 샤이하면서 되게 남 배려한다 입장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에피소드 또 두 번째 있어요. 기억나는 거. 제 자신이 좀 뭔가 부끄러웠던 거. 캐나다 사람들 아낀다 그랬죠. 우리는 세탁기 아무데나 물을 막 쓰잖아요. 얘네들은 세탁기 물도 아껴요. 그래서 홈스테이 아빠가 우리 집은 세탁을 일주일에 한 번만 네가 내놔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속옷도 그렇고 세탁을 일주일에 한 번만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너무한다 싶었는데, 이분들은 보니까 다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세탁기를 돌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그냥 방에서 나와서 화장실에 가서 샤워하고 나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방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홈스테이 아빠가 제 방에다가 1부터 10까지 적어놓은 거예요. 1번 박지영, 너 1번 방에서 나갈 때는 언제든지 불을 끄고 나와라. 우리 방에서 화장실 갈 때 누가 불 끄고 나오나요? 걔네들은 그렇게 아끼는 거예요. 전기세를. 불 끄고 나와라. 두 번째, 세탁물은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만 내놔라. 세 번째, 전기장판 쓰지 말아라. 네 번째, 이렇게 쭉 써놨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너무한다, 너무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그 사람들 그냥 생활인 거죠. 그 절약 정신이. 그래서 그게 깨달음이 있었고 결국은 그 홈스테이에서 사실은 거의 쫓겨났어요. 첫 번째 홈스테이에서. 이유가 뭐냐면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캐나다는 스토브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구멍이. 근데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이 여러 개 구멍이 있는 스토브가 잘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스토브에 먼지가 들어가서 스토브 커버가 닫혀 있었는데 스토브를 옆으로 돌리면서 모르고 옆에 게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연기가 난 거죠. 그 집에서 막 내려와가지고 홈스테이 아빠가 저한테 막 예하고 소리 지르고 너 집 불낼 일 있냐? 다 잡아먹을 일 있냐? 나가라. 그 속에 이제 첫 번째 홈스테이가 불편해서 제가 두 번째 홈스테이로 옮겼어요. 그때는 이제 한 3개월 정도가 지난 후겠죠. 그래서 처음에 홈스테이가 제가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 하면 두 번째 홈스테이는 내가 좀 뭔가 달라져야겠다는 각오를 하고 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홈스테이를 들어오면 우선 저녁을 먹을 때 일어나서 같이 홈스테이맘 하는 거 도와주고 끝나고 나서는 치는 것도 좀 도와주고 그리고 홈스테이 맘한테 좀 방에서만 있자고 3개월 지나서 영어가 좀 익숙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밥 먹고 이제 내 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식구들이랑 같이 TV도 보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그 홈스테이는 아이가 셋이었는데 제가 심지어 불고기 소스를 사다가 불고기도 만들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홈스테이 전화번호를 기억해요. 604-222-17 땡땡. 그 이유는 정말 너무 좋았고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도 마더스데이나 이런데 어머니날 이럴 때 전화해서 Mom, I'm here, I really miss you 이렇게 통화하면 너무 좋아하셨어요. 저희 엄마 아빠 또래뜨셨는데 제가 이렇게 홈스테이 경험담을 얘기하는 이유는 홈스테이라는 거는 사실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해요. 근데 여러분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큰 기대를 갖고 가면 내 가족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아마 고모네나 이모네 집에서 아마 한 달을 살아도 서로 불편할 텐데 문화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먹는 식습관도 다른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홈스테이를 가면서 일단은 첫 번째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하고 좀 소통을 하면서 내가 밥을 먹고 같이 이렇게 지낸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분들이 처음에는 저도 이제 메이드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준다고. 빨래도 해줘야 되고 밥도 해줘야 되고 내 방 청소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정말 서너 가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차리고 와서 밥 먹고 그냥 내 방 들어가고 근데 두 번째 홈스테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홈스테이는 제가 적극적으로 숟가락 젓가락 놓고 진짜 그런 식으로 그리고 뭐 아침도 제가 알아서 챙겨 먹고 캐네디아는 아침에는 각자 챙겨 먹어야 돼요. 홈스테이 맘이 이렇게 밥을 챙겨주지 않아요. 그래서 샌드위치도 도시락은 물론 싸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도시락조차도 너가 먹고 싶은 거 너 마음대로 이게 배려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너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샌드위치 싸서 가.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은 그거를 컴플레인해요. 왜 다른 홈스테이는 샌드위치 싸주는데 저는 왜 안 써줘요? 이렇게 컴플레인 학생이 있거든요. 그건 홈스테이 맘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본인이 싸주는 걸 원하는지 아니면 내가 싸는 걸 좋은지. 보통 그냥 홈스테이에서 저녁에 먹었던 음식을 가지고 자기가 도시락을 싸가서 가는 거예요. 아침은 각자 시리얼을 각자 챙겨 먹어요. 시리얼도 홈스테이 집에 있는 걸 먹죠. 근데 이렇게 쭉 이렇게 쌓여 있는데 시리얼이 본인의 음식에 입맛에 안 맞잖아요. 우리나라가 먹는 콘프레이크가 아니니까 안 맞으면 본인이 가서 사갖고 와서 그걸 그걸 넣어서 먹어야 돼요. 그 홈스테이비를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900불, 1000불 내는데 그걸 내가 사서 와야 되냐라고 컴플레인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저는 본인이 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먹고 싶은 우유라던가 내가 먹고 싶은 빵이 있으면 내가 내 돈으로 사와서 그 집에 냉장고나 싱크대에 넣어놓고 먹으면 돼요. 그리고 아침에도 이제 계란 같은 것도 자기가 후라이에서 먹으면 돼요. 그래서 아침은 각자 먹는 거다. 두 번째 홈스테이 점심은 샌드위치다. 근데 우리나라식 샌드위치가 아니라 뭐 호밀 들어가고 되게 뻣뻣한 것도 많거든요. 빵도 내가 좋아하는 빵을 얘기해요. 나는 하얀색 빵을 좋아한다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홈스테이맘이 사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사오는 경우도 왜냐면 식빵이나 우유는 정말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자기 기호에 맞는 거는 자기가 사다가 먹어도 되고 아니면 홈스테이맘하고 잘 얘기를 해서 저는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런 홈스테이 캐나다 음식은 그 우유도 10% 뭐 1% 2% 이렇게 자기가 농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입맛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또 우유를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녁 한 끼를 같이 먹는 거예요. 캐나다 식구들하고는. 근데 저녁도 그 나라 먹는 스타일을 먹기 때문에 좀 부실한 경우가 많죠. 우리처럼 막 밥을 사이드디시를 많이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뭔가 식사가 안 맞는다 그러면은 한국 그 음식점에 가서 식당에 가서 거기 그 마트가 많거든요. 코리아 K마트가 가서 김이라던가 젓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서 패킹해 놓고 홈스테이에서 밥을 먹을 때 그런 걸 꺼내서 같이 먹어도 돼요. 김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음식에 대한 거를 내가 이 식구들하고 불편한데 이렇게 속을 막 삭히고 있는다기보다는 지혜롭게 이렇게 음식을 사다가 내가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컵라면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을 모르고 가신 분들은 계속 속에 정정긍긍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홈스테이에서 나올 때도 반드시 2개월 전에 또는 뭐 2주 전에, 한 달 전, 제 생각에는 한 2주 전에 얘기하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번에도 학생이 홈스테이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도 안 하고 짐 싸고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그냥 그 집을 나가서 친구네 집에. 근데 그 집에는 계약된 날짜가 있잖아요. 그럼 그 날짜까지 홈스테이 마음에 환불해주지 않아요.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최소한 인사 정도는 하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캐나다 홈스테이에 대해서 잘 적응하는 방법, 또 경험담 소개드렸고, 지금 많은 분들 홈스테이 가시는데 이런 홈스테이 에티켓을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